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국제 뉴스를 보는 올바른 인사이트와 정확한 팩트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 타이완 관계를 종합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는 CBS 60 Minute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양안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군을 투입할 거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가정 상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타이완의 자체 방어 능력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며 타이완 해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갈등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경제적 이익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바이든은 CBS 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묘사했지만 해리스는 좀 다릅니다. 그녀는 미국 정책이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그러면서 미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칙 제정에서 선두주자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친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정치 활동을 할 때 그녀는 허진리라는 중국 이름으로 화교사회에 어필했습니다. 또 그녀의 남편 덕 에머프도 중국 비즈니스를 활발히 하는 국제 로펌 DLA 파이퍼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해리스도 해리스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타이완에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타이완이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은 지척이라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국 방어에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타이완에서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GDP의 10%까지 국방비로 쓰라는 요구가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타이완보다는 이스라엘에 구애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CBS 60 Minutes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를 가까운 동맹으로 생각하는지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동일한 질문을 다시 던지자 미국민과 이스라엘 국민 사이에 동맹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자기는 네타냐후의 동맹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과 동맹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리스는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해리스의 입장은 민주당 내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세력으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는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뒤 이스라엘에 무기와 탄약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타이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타이완을 무기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미 방산업체 레이션이 타이완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워온 사실이 드러나 아주 시끄럽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물론이고 중국 신장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는 초강력 레이더 기지를 레이션에서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패트리엇 미사일을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팔아온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의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금액은 모두 1791억 타이완 달러인데 이 가운데 182억 타이완 달러, 한화로 7600억 원이 바가지입니다. 레이션은 패트리엇 미사일 유지 보수를 해주겠다며 기술 인력을 파견하고는 타이완군에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손도 못 대겠습니다. 그러고는 거액의 출장비만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이션의 횡포를 알리자 이전 차이잉원 정권은 제보자를 혼을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 타이완은 미 군산 복합체 ATM 기계입니다. 미국에서 비리가 먼저 드러나 레이션이 타이완에 지나치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타이완 정부는 덤덤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타이완 측에서 주동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는 이면 합의가 예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국회가 열려 야당 의원들이 다그치자 그제서야 구리숑 국방부장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돈은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회는 라이칭더 정권 성토장이 됐습니다.
무기 도입 과정의 바가지는 물론이고 유사시에 대비해 라이칭더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40만 민병 조직까지 모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리시용 국방부장은 군대도 갔다 온 적이 없는 데다 자녀들도 병역은 물론 민병 조직에서 면제된 게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라이칭더도 공중보건의 출신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온 총통부터 각부 장관까지 자식들은 외국에 보내놓고 서민들의 자녀들만 전선에 내몰려 한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